감사합니다. 네, 야, 받아도 지겹지 않은 건 선물이랑 박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에는 좀 또 다른 독특한 얘기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대학의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다 이렇게 써 있어요. 21세기 미래사회에 적합한 전문 인재 양성.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전문가, 영어로 엑스퍼트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말이 돼버렸는데, 사실은요, 전문가가 그렇게 대접받은 시대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는 한 200년 전만 해도 대학에서요, 학과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성균관 무슨 과 다녀? 뭐 이런 거, 네. 혹은 너 함부르크 대학, 하이델베르크 대학 무슨 과야?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과라는 개념이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중세를 지나 산업사회를 거치고 이제 20세기 정도 들어오면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을 이제 사람들이, 대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목격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신분에 묶여서 그냥 소모품처럼 사용되다가 버림받던 사람들이 이제 큰돈 만지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지만 그 일을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큰돈 넣는 사회, 그걸 보면서 유럽에서 그러니까 훨씬 더 세부적으로 일을 나눠야 되겠구나. 학과라는 개념이 생기죠. 그래서 학과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그 즈음에 같이 맞물려서 전문 인재 양성이란 말이 이제 나오게 되고, 전문가가 그래서 내 아이가 바라는, 내 아이가 되고 싶어하는, 혹은 내 아이가 가졌으면 하는 그 직업을 보통 얘기하실 때 그게 다 전문가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는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아이는 뭐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프로그래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보통 하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인류는 갑자기 한 200년 전부터 전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향점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이며, 그리고 기업은 그 전문가를 많이 확보하는 게 지상 과제가 됐었죠. 근데 이렇게 사는 세대가 한 2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아니 이미 초창기부터요, 이런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전문가가 뭘 못하고 오히려 전문가가 더 어리석어지는 순간들이 자꾸 경험이 되고 목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문가는요, 그 일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에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어떤 걸 잘 못하냐면요, 중요한 변곡점이 왔을 때, 즉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중요한 변화가 시대적으로 왔을 때 그때 제일 바보처럼 처신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전문가들하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만들었고, 산업혁명 때문에 인류사가 바뀌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을 설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이 인류사를 바꾼 물건인 증기기관을 쥐어주고, 자, 새로운 운송수단을 설계해 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더니 다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어이없는 설계냐면요, 우리 어른들은 오히려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전국의 초등학교 어디든 들어가서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여러분 예전에 기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름저러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그게 바로 헐 이거예요. 어이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어이없어 하니? 라고 얘기하면 대뜸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 아저씨 오래 못 살아요. 요즘은 엄마가 미세먼지만 조금만 벌어도 마스크 채워주시던데 뭐 매연을 흡입하고 계시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금처럼 뭐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는 것도 아닌데 모든 나라에서 저렇게 만들었어요. 자기네들끼리 작당한 것도 아닌데, 회의한 것도 아닌데, 저 말도 안 되는 설계 때문에
수많은 기관사가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양성해놨더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직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어이없는 설계인 거죠. 그래서 제가 기계공학 하시는 교수님들, 우리 심리학자들이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런 종류의 일들이 왜 만들어지는가 같이 연구를 해보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을 설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걸 만나기 바로 전날까지 이분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게 마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사를 바꿀 만한 물건을 만나고도 그 전까지 가장 익숙했던 마차랑 똑같이 설계를 해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문가는 그 분야에 가장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익숙하다 보니 가장 그 익숙한 곳으로부터 못 벗어나서 새롭게 바꿔야 할 때 가장 안 바꾸는 사람이 돼서 오히려 스스로 적응력을 떨어뜨리더라는 거죠. 익숙함은 참으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밑줄 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이 익숙해져야 돼야 점수가 잘 나오는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지 말라는 거야?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게 어떤 함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익숙함은 그래서 각 수많은 해프닝들을 만들어냅니다. 1565년도에 세계 최초로 연필이 발명돼요. 연필은 인류사에 남을 만한 혁신적인 필기구죠. 우리는 드디어 16세기 1565년도에 지울 수 있는 필기구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지우개가 200년 후에 발명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필 발명해놓고도 무려 200년간 조심스럽게 썼어요. 틀리면 종이를 버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두 개가 만나는데 100년이 더 걸려요. 익숙하다는 거죠. 익숙하다라는 건 전문가가 가지는 당연한 소양이지만 그 익숙함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5년, 10년 걸려서 만들어지잖아요. 심지어는 20년 걸려서 만들어집니다. 5초만 친해져도 사람은 두 번째 생각으로 가는 거리가 짧아지는데요. 뭘. 컨니라고 5번 해보세요 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왜요? 그러면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 입에서 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또 이 거짓말을 또 철석같이 믿고 학생들은 컨닝 3번만 더 해보세요. 컨닝 잘하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링컨 이러고 나오죠. 조지 워싱턴 한 분 나오셨어요.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아직 안 오신 분이 계세요 지금. 네. 아직도 링컨인 분이 계세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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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걸로 끝내요. 개구리라고 5번 해봐라. 네. 직접 당해보셔야 남들도 속이기가 쉬워지시죠. 자, 개구리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개구리. 뭘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세요? 자, 3번만 더 크게 시작. 개구리. 침청전에서 장독대 깨진 거 어떤 동물이 막았습니까? 침청전은 어떤 동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의 개그들이 많잖아요. 5초만 친하게 해도 사람은 익숙함이라고 하는 걸 판단의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친숙하다라는 생각으로 단 5초 만에 생각이 가야 될 거리를 못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5초만 친해지고 익숙해져도 이런데 10년, 20년 익숙해지면 정말 생각이 멀리 못 가겠죠. 그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를 익숙하게 해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가지는 약점을 우리가 깨트리고 보완하면 그럼 정말 뛰어난 전문가가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AI가 어떤 사람을 대체하는가? 평범한 전문가를 대체합니다. 그러면 AI도 못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 의외로 엄청난 능력인 것 같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소중하고 귀중하게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거창한 얘기지만 이 고민을 한 100년 전쯤에 먼저 한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칼 덩커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요. 항상 이렇게 앞을 좀 많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많이 받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심리학자들은 카일 덩커를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실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심리학하다가 미치면 약도 없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뭐 사람의 우울한 마음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뭔가 좀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건 당연히 상식적인 목적의 심리학을 한 게 아니라 IQ 좋다고 거들먹거리는 인간들이 오히려 더 못 푸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걸 만들어내고 못 푸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했던 참 성격 독특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짧은 생애를 살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짧은 생애를 살다간 그때 당시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21세기에 들어와서 화려하게 부활을 하죠. 수많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수많은 국내외의 글로벌 기업들이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참조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저는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줬는데 이 칼 덩커의 문제는 묘미가 하나 있어요. 칼 덩커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대학에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의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을 가든 어떤 시골에 있는 대학을 가든 각 대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의 비율은 각 문제당 동일해요. 제가 이 문제를 수십 개의 국내외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줘봤거든요. 제가 있는 아주대학교도 물론 당연히 학생들한테 줘봤습니다. 참 신기하죠? 모든 대학에서의 학생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은 똑같습니다. 단 10%예요. 단 10%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손도 못 대고요, 아무 말도 못 해요. 완벽한 실어증 상태에 빠집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른바 칼 덩커의 종양 문제. 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위에 악성 종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최근에 개발된 레이저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 밖에서 안쪽으로만 쏴야 돼요. 몸 안에서는 못 쏩니다. 레이저가 그렇게 기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개복 수술이라고 하죠.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그 복부를 열어서, 물리적으로 열어서 하는 수술 불가능합니다. 뭐 내시경이나 초음파 이런 거 다 안 돼요. 오로지 최근에 개발된 이 레이저로 몸 밖에서 안쪽으로 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밖에서 안쪽으로 레이저를 대고 쏘면 얘가 위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 다른 신체 장기들도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망가져요. 그러면 종양 제거하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얘가 중간에 통과할 때 다른 신체 조직을 안 망가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저를 약하게 쏩니다. 그러면 이제 종양이 제거가 안 돼요. 참 진퇴양난이죠. 자, 그렇다면 이 레이저로 몸 밖에서 안쪽으로 쏴야 되는데, 그런데 레이저로 종양만 제거하고 얘가 중간에 통과하는 다른 신체 조직은 안 망가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말씀드렸다시피 90% 학생들이 모든 대학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30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요, 약한 레이저를 여러 군데서 쏘면 돼요. 그럼 하나씩 들어갈 땐 다 약한 레이저죠. 그런데 종양에 도달해서는 6방향에서 들어가서 6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해요. 이 간단한 해결 방식이 있었는데 이런 솔루션 하나를 제가 공개하면 나머지 90%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막 진짜 막. 자, 그런데요, 재밌는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 10%를 뽑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신입사원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친구들한테 또 관심을 두는 겁니다.